그 K컬처가 한국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또 K컬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또 다양한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물로 보면 밑에 집안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서서 이제 집이 지어지는데요. 저희가 그 국정과제가 5가지가 있으면서 그 5가지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세워놓고 여기에 각각의 기둥들을 그 정책들을 이제 이루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110대 과제를 냈거든요. 그중에 5가지인데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K컬처의 초격자 산업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한 대한민국, 이렇게 크게 5가지를 이루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3개년을 보면 약 9천억 정도로 예산이 매년 증가되는, 이렇게 소요하는 예산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우리 김혜리 교수님 말씀하신 K컬처 초격차 산업화를 보면 아무래도 이 K 콘텐츠를 만들면 매출도 하고 또 수출도 여러 가지 이루게 되는데 20년도에 매출을 한 걸 보면 128조 원이었는데요. 27년 계획을 보면 200조 원으로 매출을 하겠다. 수출도 20년에는 119조 원이었는데 한류 팬을 확보하면서 27년에 230조 원을 이루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한류 팬들이 지금 한 1억 명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27년에는 약 2억 명 정도 달성하겠다 해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제고하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관계부처 또 합동으로 이런 국정과제를 통해서 4대 강국 도약 전략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추진되는 전략은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크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여기에 따라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글로벌 주류의 어떤 한류 문화가 잡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걸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겠다, 이런 큰 4개의 도약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아마 이제 안성시에서 지금 우리 운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역에서 가장 관심 받는 정책으로는 우리가 이 지속적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이런 복합단지 조성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해서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산업과 성장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관계부처 6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문화의 청사진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청사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생산, 유통, 소비가 이루어진 그 구조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구조였지만 문화 안에서 이제 이런 어떤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화가 항상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고쳐가 됐다면 이걸 좀 넘어서서 그것도 하나의 좀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방향성들이 국가에서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외국에 가면 지금 K자만 붙어도 그게 고급화라는 브랜드로 인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하나하나씩 K컬처의 K라는 의미가 아주 산업적으로도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저희가 연구 주제가 지금 그 인력 양성이잖아요. 인재와 그리고 말씀하실 때 인력, 이 2가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 2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지 교수님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재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인력이라는 것은 사회의 각 필요한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진 자원으로서의 인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K컬처 산업과 연계를 해볼 때는 K컬처 산업 인력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회 전반적으로 이상하게 인재의 하위 개념으로 인력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떠한 차별화된 이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개선된 이미지를 주고 싶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K컬처 산업에는 전문 인력이 맞습니다. 저는 그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왜 인재가 안 됐을까? 그런데 오늘 그 인재와 인력을 말씀해 주셨고, 제가 K컬처의 그 인력으로서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 그 인력의 의미 너무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K컬처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가 아닌 인력이 많아야 하잖아요.
현재는 좀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해요.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K컬처 이제 산업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22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1만 4,769개의 컨텐츠 산업체가 있어요. 근데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60%가 그 회사가 분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39.8%는 지역에 있는데 컨텐츠 산업 종사자 수로만 보면은 한 약 64만 7천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수도권에는 약간 77%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수도권에 있는 산업체 규모가 더 크겠다. 그리고 지역에는 산업체가 있어도 굉장히 소규모일 경우가 많다. 1인 창업일 경우도 많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지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해서 컨텐츠 관련 산업에서 종사하고 싶어도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수도권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수도권에 갖고 있는 불균형이 아까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좀 협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좀 제시를 해서 같이 끌어서 같이 견인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이재승 센터장님께 계시는 혹시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용한 혹시 진흥 사업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또 지역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인구 감소에 의한 소멸 위기. 이런 위기를 문화예술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지역 소멸 위기 지역 6군데를 정해서 워케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관광과 결합된 프로그램 아니면 청년 예술가들의 지역 특성화된 프로젝트 이렇게 지원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들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처음 생겼을 때, 문예진흥원이 처음 생겼을 때는 다른 영역에서는 이런 기관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세부적인 영역마다 다 공공기관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K컬처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그리고 이런 구조적으로 되게 촘촘하게 지금 설계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각의 기관들이 어떻게 시너지를 발휘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그 국가 정책에 대한 방향성들 또 이 부분에서 우리 K컬처 산업들이 또 어떠한 또 지역적인 부분의 문제점의 해결 그리고 말씀한 지역 소멸에 대한 부분,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좀 접근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재승 센터장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병진 소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인문계열 대학보다는 전문 대학교에서 더 중점적으로 이 K컬처 인력을 육성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또 어떻게 인력 양성을 좀 진행하고 있는지요? 네, 인력 양성 현황 일단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특성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건 전문 대학은 대부분 그 전문들 나와서 그 지역에서 정주하는 게 약 55.4% 되고요. 일반 대학을 넣으면 49.7%.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지역은 더 심합니다. 대전, 충청, 세종 같은 경우는 그 대학을 나와서 31.2%, 대전, 충청, 세종은 일반 대학은 18.3%.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 대학을 나오면 물론 꼭 그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연구를 위해서 또는 다른 어떤 이 대기업을 위해서 가는데 전문대학 학생들은 그 지역에서 많이 정주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동아방송예술대학 특히 여기 지역 대학들이 이런 것들 좀 관점을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전체 우리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을 다 모두 합쳐서 한 45만 5천 명 정도가 한 해에 들어오게 됩니다.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대략 한 19% 정도 학생을 뽑고 있고요. 경기도가 17.5% 정도 뽑고 있어요. 7만 9천 명 정도를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좀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 전문대학은 한 250개의 학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K컬처 관련한 그 학과는 약 775개, 30% 학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경기도에서 이런 컨텐츠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은 이 인력 댐 역할을 더 특히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혜리 교수님이 지수를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지원과 어떤 정책, 예산이 있으면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인력 양성 현황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교육 방법은 우리 전문학은 예전부터 그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사업을 쭉 하면서 취업률이 일반 대학보다 높아요. 저희는 80%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 아까 말씀 지역 정주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과 밀접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교육이 상당히 그 K컬처 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가장 조건이나 교육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런 조사를 머리가 하얘지시겠다 이유가 있으셨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거의 빅데이터 수준이셔갖고 715개 정도 한 30% 정도 되는 데가 다 콘텐츠와 관련된 학과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또 여기서 배출된 인원들을 생각하면 진짜 우리나라의 K컬처와 K문화에 대한 인력이라는 게 참 무궁무진하구나. 아까 워딩 중에 인력 댐이라는 게 되게 와닿았어요. 댐에 잘 이렇게 모아뒀다가 가뭄지면 물 내려놓고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이렇게 전문대학이 지역을 넘어서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조절이 돼서 이렇게 다 타 지역도 그렇고 그 근방에도 그렇게 지역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좀 더 저희가 좀 뭔가를 더 밝혀낼 수 있고 뭔가 더 우리가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그 양성에 대한 현황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되게 인사이트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